1893년 6월 7일 밤 남아프리카 피터마리츠버그행 기차 1등 칸에서 한 젊은 변호사가 플랫폼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1등석 표를 샀지만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한다스 간디, 24살의 평범한 인도인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욕적인 밤이 그를 3억 인도인을 이끄는 위대한 영혼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디는 평생 총 2388일, 약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없이 체포당하고 구타당했지만 단 한 번도 주먹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폭력이라는 무기로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을 무릎 꿇렸고 1947년 8월 15일 마침내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869년 10월 2일 간디는 인도 서부 포르반다르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람찬드는 지역 총리를 지낸 고위 관료였고 어머니 푸툴리바이는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사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간디는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 13살의 동갑내기 소녀 카스투르바이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간디는 조용하고 소심한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좋아했고 특히 정의에 관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18살이 되던 1888년 간디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간디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채식주의자였던 그는 런던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여자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1888년 9월 19살 간디는 인도를 떠나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한 간디는 1891년 6월 10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온 그는 봄베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면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첫 재판에서는 변론조차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법정을 나와야 했습니다. 실패한 변호사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간디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도계 상사가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으로 1년 계약직 변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간디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1893년 4월 남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24살, 아직 자신이 역사를 바꿀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893년 6월 7일 남아프리카 더반에 도착한 간디는 일주일 뒤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내륙도시 프리토리아로 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1등석 표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간디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1등 칸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피터마리츠버그역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한백인 승객이 간디가 앉은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간디를 한번 훑어보더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은 간디에게 말했습니다. 유색인종은 1등 칸에 탈 수 없으니 3등 칸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디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1등석 표를 샀고 변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움직이지 않자 승무원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간디를 붙잡아 역 대합실로 내던졌고 짐도 플랫폼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밤중 대합실에 홀로 남겨진 간디는 추위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면 역 직원이 방해할 것 같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간디는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싸울까? 이 굴욕을 참을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그날 밤의 고민이 간디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이 부당함과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신조차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다른 인도인들은 얼마나 더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을까? 간디는 처음으로 자신이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다음 날 간디는 다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 항의했고 철도 회사에도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프리토리아에 도착한 간디는 그곳에 사는 인도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차별에 맞서 조직적으로 싸우자고 설득했습니다. 간디의 1년 계약은 끝이 났지만 그는 인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머물며 인도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21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21년이 평범한 변호사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간디는 참혹한 인종차별을 매일같이 목격했습니다. 인도인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백인에게 구타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은 인도인 출입을 거부했고 법정은 인도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디 자신도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백인 승객에게 발로 차여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1906년 남아프리카 트란스발 정부는 모든 인도인에게 등록증을 소지하고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굴욕적인 법이었습니다. 간디는 요하네스버그 엠파이어 극장에 인도인 3천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항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등록을 거부하고 체포되면 기꺼이 감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 사티아그라하입니다. 간디는 이 운동을 사티아그라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진리를 향한 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907년 10월 간디는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등록 거부 혐의였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간디는 담담하게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책을 읽고 명상했으며 동료 수감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계속 저항했고 다시 체포되고 또 체포되기를 반복했습니다. 1913년 간디는 더 큰 불복종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인도인 광산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섰고 간디는 2,000명을 이끌고 국경을 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막아섰지만 간디와 행진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간디를 체포했고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간디의 평화적 저항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본국에서도 남아프리카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1914년 남아프리카 정부는 인도인 차별법의 상당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으로 첫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21년간의 남아프리카 생활을 마치고 1915년 1월 46살의 간디는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의 명성은 인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중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3억 인도인은 영국의 지배 아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의 면화를 가져가 영국 공장에서 옷을 만든 뒤
비싼 값에 인도에 팔았습니다. 인도 농민은 굶주리면서도 영국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간디는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가 되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물레를 돌려 인도산 옷감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간디 자신도 전통 물레인 차르카를 매일 돌렸고 인도산 면직물인 카디 옷만 입었습니다. 1922년 영국 정부는 간디를 체포했습니다. 선동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간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존경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간디는 답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형을 받겠습니다. 부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감옥에서도 간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레를 돌렸고 책을 읽었으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비폭력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2년 뒤 건강이 악화되어 출소했지만 곧 다시 운동에 나섰습니다.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면서 간디의 감옥 생활은 총 2388일, 약 6년 반에 달했습니다. 1930년 간디는 인생 최대의 저항 운동을 기획했습니다. 바로 소금 행진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인이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비싼 소금을 사 먹게 했습니다. 가난한 인도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간디는 이 부당한 소금법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1930년 3월 12일 새벽 61살의 간디는 78명의 동료와 함께 사바르마티 아슈람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390km 떨어진 아라비아의 바닷가 마을 단디였습니다. 간디는 매일 15km씩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수천 명이 합류했습니다. 24일째인 4월 6일 새벽 간디는 단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디는 바닷물을 주전자에 담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염전 바닥에서 한 줌의 소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영국법에 대한 공개적인 불복종이었습니다. 간디의 행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바닷가로 달려가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간디를 비롯해 6만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간디는 또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영국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간디를 석방했습니다. 소금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으로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지팡이 하나 들고 걷는 노인이 대영 제국을 무릎 꿇렸다고 보도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간디는 영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퇴거하라, 영어로 퀴트 인디아, 인도를 떠나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즉시 간디와 국민회의 지도자 전원을 체포했습니다. 간디는 73살의 나이에 또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간디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자 영국 정부는 1944년 그를 석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더 이상 인도를 지배할 힘이 없었습니다. 간디가 이끈 30년간의 비폭력 투쟁이 대영 제국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3억 인도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인도는 힌두교 국가 인도와 이슬람교 국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평생 반대했던 종교 분리였습니다. 분리 독립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종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디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화해를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78살의 노구의 단식은 치명적이었지만 간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 간디는 뉴델리에서 열린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나투람 고드세, 힌두교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고드세는 간디가 힌두교를 배신하고 이슬람교도를 편든다고 믿었습니다. 고드세는 간디에게 권총 3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간디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헤이람, 오신이여. 위대한 영혼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립을 본 지 불과 6개월 만이었고 79살의 나이였습니다. 간디의 장례식에는 2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모였습니다. 인도 전역이 애도에 잠겼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해는 야무나 강변에서 화장되었고 유골은 여러 강에 뿌려졌습니다. 간디는 죽어서도 인도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간디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폭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4살에 기차에서 쫓겨난 청년은 79살의 3억 명을 이끌고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 방의 총도, 단 한 번의 폭력도 쓰지 않고 이룬 승리였습니다. 둘째, 개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터 마리츠버그 기차역 대합실에서 떨던 24살 청년은 돌아가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결심이 인도 역사를 바꿨고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셋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간디는 평생 2388일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없이 구타당하고 모욕당했지만 단 한 번도 주먹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단식하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3억 인도인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넷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금 한 줌을 집어든 것이 6만 명의 체포를 불렀고 결국 소금법을 무너뜨렸습니다. 390km를 걸은 것이 전국을 움직였고 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간디의 유산은 인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은 간디의 비폭력 철학을 배워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간디가 시작한 사티아그라를 이어받아 아파르트헤이트를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 시민운동가들이 간디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매년 10월 2일 간디 탄신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비폭력의 날입니다. 140여 개국이 이날을 기념하며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기립니다. 1등석 기차표를 샀다가 쫓겨난 청년의 이야기가 인류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간디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1893년 6월 7일 밤이었습니다. 피터 마리츠버그 기차역 대합실에서 떨고 있던 24살 청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아가 조용히 살거나 남아서 싸우거나. 그날 밤 간디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21년간의 남아프리카 투쟁으로 이어졌고 30년간의 인도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3억 인도인의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간디는 평생 2388일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6년 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이 부정의한 사회에 순응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78살에 암살당하기 직전까지 간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화해를 위해 단식했고
종교 폭력을 막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독립을 이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설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폭력으로 대응할 것인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인가, 당장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1등석 표를 샀는데 기차에서 쫓겨난 청년은 평생 2388일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결국 3억 명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먹 한 번 쥐지 않고 세계 최강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소금 한 줌으로 거대한 역사를 바꿨습니다. 간디의 이야기는 출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살에 기차역 대합실에서 떨던 청년도 78살에 저녁 기도회로 걸어가던 노인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비폭력, 진리, 정의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폭력으로 맞설 것인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인가. 간디의 인생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비폭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증명한 삶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자서전, 전기, 언론 보도, 공식 자료,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자료 간 내용이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